네. 우리 교재 여러분 72페이지 복습 3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72페이지 복습 3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 6주차 3교시 비즈니스 한국어 바로 배워 바로 쓰는 비즈니스 한국어 1 세종 학당재단의 복습 3 어휘표현 72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주목하세요. 72페이지 7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 72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뭐냐? 회사 사람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휘 문제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커피를 마신다? 1번 회의실, 2번 수면실, 3번 휴게실, 4번 사무실. 자, 보통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자, 정답 다시 한번. 회사 사람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커피를 마신다? 어디에서 커피를 마신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회사 사람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커피를 마신다? 회사 사람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크게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휴게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휴게실에서 커피 마십니다. 휴게실에서 보통 커피를 마신다. 회사 사람들은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신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의 어휘입니다.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와서 어제 퇴근 후에 무엇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와서 퇴근 후에 무엇을 했냐? 회식을 했습니까? 야유회를 했습니까? 창립기념일 행사를 했습니까? 홍보 판촉을 했습니까? 어제 우리 부서 신입사원이 와서 퇴근 후에 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어제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와서 퇴근 후에 전 부서 직원이 회식을 함께 했습니다. 회식입니다. 회식. 함께 퇴근 후에 식사하는 것을 전 부서가 아니면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회식이라고 하죠. 회식하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 다음, 이들이 회사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 늦게까지 출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야유합니다. 야근합니다. 이 과장, 회사 일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많아서 매일 저녁 늦게까지 야근합니다. 페이지 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야근합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출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근.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거 야근.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야근한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부서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회식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십니까? 직원들이 간단하게 바로 어디에서? 바로 휴게실에서 이런 말이죠.
A, B 대화를 물어봅니다. 야,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동생 생일이어서 파티를 했어요. 재미있었겠어요? 축하 카드도 줬어요? 네, 카드를 보고요. 동생이 기뻐했어요? 섭섭했어요? 즐거웠어요? 동생이 기뻐했어요. 축하 카드 보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동생이 내가 준 축하 카드를 보고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번지 점프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과거입니다. 1번 기대가 돼요? 짜증이 났어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서운 사람들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한 뭐 이렇게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너무나. 그런데 최근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도쿄에 그 최고층이라고 하는 도쿄 시내를 전체 볼 수 있는 그 빌딩에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뭐 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너무나 뭔가 뭐 울컥한다는 느낌? 그 광경이 시부야였어요. 시부야. 그래서 시부야에 가서 봤던 이 문명의 발전.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많이 더 봐야 되겠다. 많이 더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다니고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많은 삶을 갖다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씨 회의 준비를 도와줄까요? 네, 그럼 회의 퇴근해서예요?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때문에 회의실 좀 예약해 주세요. 형씨 회의 준비 다 됐어요?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잖아요. 네, 그럼 고마워요. 퇴근하기 전에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퇴근하기 전에가 맞겠네요. 퇴근하기 전에 이것을 꼭 좀 도와주세요. 회의 좀 예약해 주세요. 이 사진은 동호회 모임 때 찍은 거예요. 네, 그때 찍었지만 찍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 사진 동호회 모임 때 찍은 거예요. 네, 그때 찍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호회? 다시 한번 우리가 동호회는 회사 직원들의 취미 모임, 동호회. 회사 직원들의 취미 모임을 동호회라고 하죠. 독서 동호회도 있을 수도 있고, 영화 감상 동호회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호회라고 합니다. 동호회. 같은 취미 모임, 동호회라고 합니다. 같은 취미 모임, 동호회. 같은 취미 모임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그때 동호회 때 사진 찍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정말요? 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정말요? 짜증나겠어요. 짜증난 편이에요? 짜증날 수 있어요? 정말요? 짜증나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짜증나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말요?
정말 짜증나겠어요. 한국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봤어요? 네, 스카이다이빙을 할 거예요? 과거로 물어봤잖아. 해봤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과거형의 응답이 맞겠죠? 과거형의 응답.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75페이지 독해입니다. 독해를 잘 하려면 독해져야 됩니다. 자, 내용과 다른 거. 봉사활동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모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서 사는 곳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청소도 합니다. 가입 신청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우리 대학에도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만 하고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 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늘사랑회. 회사 동호회 모임인 늘사랑회에 가입돼 있어요. 늘사랑회. 늘 사랑을 펼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매주 토요일에 만난다 안 되죠. 한 달에 격주로 2번 토요일에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매주 토요일에 만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몸이 아픈 분들의 식사 준비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봉사 동호회라고 하죠. 동호회. 지난 금요일 과장님이 한국 지구를 소개해 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같이 저녁도 먹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축구를 좋아하고 매운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축구 경기 관람할 계획입니다. 신나게 응원하고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이번 주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말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 그런 내용과 같은 거. 지난 주말에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국 친구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둘 다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에 축구 경기. 그래서 14번에 3번, 15번에 2번 정답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시. 일상생활에서 추측. 뭐만 한 적이 있다? 하고 싶어요? 뭐 했겠어요? 뭐뭐 했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겠어요. 일상생활, daily life. 일상생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거의 다 요새는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금요일날 오후에 좀 일찍 끝나는 그런 회사도 있다 그러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나는 금요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금요일에 일상생활을 또 하면서 정말 동료와 퇴근 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 비즈니스 한국 하면서 좀 기다려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국어를 좀 알아가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한국어가 이제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일상생활에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겠어요. 동사를 형용사 뒤에 붙여서 어떤 상황의 상태를 보고 추측하는 것. 뭐뭐 했겠어요. 어렸을 때는 예뻤겠어요.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다니 부모님이 좋아했겠어요. 뭐뭐 했겠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추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추측. 뭐뭐 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좀 재밌겠어요. 또 뭐 했겠어요? 어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뭐 했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겠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렸겠어요? 주말에 그거 했다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요? 뭐 했겠는데요? 회사 바빠요? 네, 회사 바빠요. 아이고, 요새 야근까지 하고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생일 파티 때 생일 선물 많이 받았다면서요? 선물을 받고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부모님을 지금 요새 못 만나고 있죠?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보통 계속 집에 내려가는데 아이고 부모님을 보고 싶겠네요. 보고 싶었겠네요. 그래서 추측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추측. 그리고 감정 관련 어휘. 다음 주에 바다에 갑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기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야 되겠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고치러 갈 겁니다. 매일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매일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아빠가 늦게 오니까 좋아하는 가족이 있다면 참 이것도 참 제자친구로 꽃을 받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정말이요. 이런 여자친구도 있다고 그래요. 꽃을 받으면 꽃을 든 남자 꽃을 받으면 꽃을 받으면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요? 빵 사가지고 왜 꽃 사냐고. 꽃은 시든데 또 이렇게 감정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하튼 여자친구한테 꽃을 줄 때는 또 물어보고 주기도 뭐하잖아요. 뭐 꽃을 주는데 꽃보다 더 예쁜 자기 여자친구에게 뭘 줘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애가 있었어요. 자, 오늘 저녁에 갈비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되겠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소개팅을 할 것이다. 기대되겠어요. 어제 아이 학교에 발표에 못 갔어요. 그랬어요. 아이가 섭섭했겠어요. 뭐 이렇게 서운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컴퓨터가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래요? 리얼리? 이런 말이죠. 소개팅이 있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소개팅.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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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합니다. B-L-I-N-D-D-A-T. 아직 모르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블라인드가 가려져 있다 이런 말이죠.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이에요. 블라인드 소개팅. 소개팅이 있다면서요. 기대가 되겠어요. 선남 선녀들에게는 소개팅이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겠어요. 추측을 의미합니다. 블라인드 데이트의 소개팅. B-L-I-N-D-D-A-T 블라인드 데이트. B-L-I-N-D-D-A-T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뭐뭐 했겠어요. 그래서 뭐뭐 했겠어요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추측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뭐 할 거예요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뭐뭐 할 거예요. 뭐뭐 할 동사 할. 오늘 퇴근에 뭐예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요? 좋겠어요. 오늘 퇴근에 뭐예요? 아이들과 놀이공원 갈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그래요. 아이들과 많이 놀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기뻐할 것이 기대가 돼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것 많이 사주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어제 퇴근한 후에 뭐 했어요? 과거입니다. 뭐 했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갈 거예요? 갈 계획이에요? 갔었어요. 뭐가 맞아요? 갔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이런 말이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군요. 이런 말. 블라인드 데이트. B-L-I-N-D-D-A-T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B-L-I-N-D-D-A-T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뭐뭐 했겠어요. 추측.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뭐뭐 했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트입니다. 소개팅입니다. 뭐뭐 했겠어요. 추측입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B-L-I-N-D-D-A-T 소개팅. B-L-I-N-D.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렸어요. 어머니께서 과거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해도 안 되는데요. 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생일이라 어머니께 맛있는 저녁 사드렸어요. 어머님이 좋아했겠네요. 네, 우리 어머니가 갈비 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이렇게 뭐뭐 했겠어요.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그 다음에 D-A-T 뭐뭐 했겠어요. 추측. B-L-I-N-D 소개팅 이렇게 뭐뭐 했겠어요. 추측. B-L-I-N-D D-A-T 뭐뭐 했겠어요. 추측. B-L-I-N-D D-A-T 뭐뭐 했겠어요. 추측. B-L-I-N-D D-A-T 소개팅에서 너무 좋았겠어요. 뭐뭐 했겠어요. 추측.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에 뭐뭐 했겠어요. 추측.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블라인드 데이트 뭐뭐 했겠어요. 추측. 68페이지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강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번지 점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말 활동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말 활동.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주말 활동, 위켄드 액티비티.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거 합니까? 주말 활동 가볍게 하루 소풍 가는 거, 피크닉 가는 거, 아니면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I believe in Jesus Christ. 저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움직이지 못해요.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1박 2일 여행도 많이 가죠. 1박 2일 여행도 많이 가서 1박 2일 여행도 많이 가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영화 감상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지 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이나 그 다음에 트레킹이나 캠프파이어, 캠프에서 파이어, 그리고 뭐 하이킹이나 또 낚시하는 거나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거나 뭐 다양한 우리가 스포츠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영화 감상할 수도 있고 스포츠 경기 관람할 수도 있고 야구장에도 많이 가고 축구장에도 많이 가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인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집에 방콕 하지 말고 밖으로 아웃도어 액티비티 인도어 하지 말고 아웃도어 문 열고 도 앞으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좀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야 되겠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했으면 좋겠다. 뭐 한 적이 있냐? 뭐만 한 적이 있다. 경험. 뭐만 하고 싶어요. 뭐만 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동사라고 합시다. 동사 한 적이 있어요. 동사 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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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한 적이 있어요. 봉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영화 감상해 본 적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한국의 전통시장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남산 가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번지 점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회사 동료들과 캠핑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신입 사원 이에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있어요. 비빔밥, 갈비탕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막 비벼가지고 고추장에 막 해가지고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동사 해보고 싶어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이 있냐 없냐. 결혼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돌싱이란 말이죠. 돌아온 싱글. 동사 해보고 싶어요. 소망. 동사 한 적이 있어요. 동사 해보고 싶어요. 동사 한 적이 있어요. 동사 해보고 싶어요. 동사 한 적이 있어요. 동사 해보고 싶어요. 동사 한 적이 있냐? 동사 해보고 싶냐? 동사인 적이 있냐? 동사 해보고 싶냐? 이것들을 잘해야 돼요. 아까도 한국 가수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국 연예인 만나본 적이 있어요? 강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강남 싸이, 강남이 아니라 싸이, 강남 스타일, 가수 싸이 콘서트 가본 적이 있어요?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수 싸이의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냐?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냐? 뭐뭐 해본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MBC 방송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청와대 가본 적이 있어요?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예전 대통령 지금까지 역대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인데 지금은 이제 오픈돼 있잖아요. 개방이 돼 있잖아요. 개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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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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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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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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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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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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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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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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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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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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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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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 노래 불러본 적이 있어요. 영어 팝송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실제로 비즈니스 한국어 말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어 공부 연습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이 6주입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로써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곧 마무리 다 됩니다. 이번 6주, 다음 주, 7주, 그 다음 주 8주죠. 다음 주 7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7주, 다음 주 7주, 다음 주 7주. 이제 8주째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8주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교재를 꼭 구입하고 교재 범위는 아주 범위를 약하게 그래서 1과 2가 정도만 전체적인 범위는 다시 한번 여러분 비즈니스 한국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6주, 7주, 8주의 시험을 봅니다. 8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공지에 여러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에 여러분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이 클래스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시험 내고 그리고 출제를 할지 이 클래스에 상세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아까 주요 어휘 표현 그리고 주요 전미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기하고 문제화해서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 한국어를 응용하고 잘 이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해야 여러분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저와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때,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어디에 간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간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 갔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서울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한국의 수도죠. 수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도 가면 가장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어디 간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나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뭐 재밌었습니까? 거기에 또 가고 싶나요? 그걸 또 하고 싶나요? 가고 싶나요? 하고 싶나요?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궁금증들을 그때 우리가 이제 소통하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비즈니스 한국어가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배우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배울 때 배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배우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목표도 좋지만 목적.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하면 내가 뭐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게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문장을 통으로 된 문장을 나는 뭐뭐 하고 싶다. 회사 직원들과 뭐뭐 하고 싶다. 이게 통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읽어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냐?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교수님 그렇게 하다가 한국어 지금 유행가 노래도 불렀는데 노래 불러도 좋죠. 노래 부르고 같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익힌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소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한국어 잘하기 위해서 잘 듣고 잘 말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점을 들여야 된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우리가 둬야 돼요. 특별히 동사 뒤에 붙이는 전미사들의 쓰임 그런 전미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특장점들을 계속해서 내가 누려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한국어도 일취월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국어만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한국어가 여러분의 모국어와 동일하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또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금방 응용해 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지금이 6주차입니다. 다음 주가 7주입니다. 6주가 끝나고 7주가 끝나고 6주, 7주 후에는 무엇을 할 거냐? 중간고사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의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평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추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주차 비즈니스 한국어 3교시였습니다. 임영이었습니다.